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375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저녁 6시 이후엔 접종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등에서 3분의 2까지 등교가 확대됐습니다.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도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전면 등교가 진행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YTN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4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률이 우세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미국 의료 체계는 다시 지난해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75명 발생해 6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전국에서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역 발생은 1,351명, 해외 유입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462명, 경기 398명 등 수도권에서만 94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9.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과 경남, 부산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32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 현재 358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8천여 명이 받아서 1차 접종률은 58.4%입니다. 또 이 가운데 8천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율은 34.6%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 카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또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 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3,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수도권 등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가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학년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합니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 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연장하면서 국방부는 국내 거리두기도 4주 연장하되 일부 내용은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이나 면회객이 모든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면회가 허용되며 휴가도 오늘부터 정상 시행 범위인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에 대비해서 휴가에서 복귀할 때 한 차례 실시하던 PCR 검사를 휴가 복귀 후 3일에서 5일 차에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도록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접종을 시작한 지 192일 만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서 10월 중에 접종 완료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행이 안정화되며 10월부터는 일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6개월여 만에 3천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접종 범위를 넓혀오다 지난달 말부터 18에서 49세 사이 연령층에 접종이 시작되면서 속도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가 1,50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아스트라제네카 1,107만 명, 모더나와 얀센 순입니다. 현재 누적 1차 접종률은 58.4%이며 접종 완료율은 34.6%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을 1차 접종하고 10월 중에 접종 완료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물론 10월 중 전 국민의 70%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도록 계획에 따른 백신 도입 등의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접종 현장에 백신을 전달하는 배송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수송 차량을 40대 추가 투입하고 토요일 배송 시간을 기존 오후 3시에서 6시로 3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도입 후 3일 이내에 현장 배송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 10월부터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전환의 변수는 백신 수급과 변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당초 이번 주말까지 701만 회분 공급을 약속했으나 25만 회분 모자란 물량이 도착할 예정이며 변이는 델타에 이어 새로운 뮤변이의 유입이 확인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여전한데요. YTN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역 대책이 감염 경로 추적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한 확진자 억제였다면 거리 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달 말이면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을 예정인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58.5, 반대 34.3, 잘 모르겠다가 7.2%였습니다. 권역별 찬성률은 대구 경북 64.4, 광주 전라 64.0, 서울 지역이 60.1이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찬성과 반대가 42.2 대 46.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까지와 3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였지만 4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률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40대와 60대는 찬성 응답률이 각각 68.0%와 67.0%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중도 성향 51.4 대 44.8, 무당층 48.1 대 45.4로 찬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였지만 진보 성향의 62.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0.2, 보수 성향 67.6, 국민의힘 지지자의 58.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무작위로 선정된 전국 만 18세 이상 11,000여 명에게 전화조사를 실시해 500명이 최종 응답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과 신청할 수 있고 오늘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전 국민의 소득 하위 88%이며 2,018만 가구가 해당합니다. 이번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출생연도에 따라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월요일인 오늘, 또 2와 7인 경우 화요일 순으로 닷새 동안 나눠서 신청 가능하며 주말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전체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꺾이지 않는 확산세 속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증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전 입소자가 쓰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위생이 엉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김모 씨는 11살짜리 아들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중순 인천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청소를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엔 머리카락과 음식 부스러기가 잔뜩, 에어컨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화장실엔 이전 입소자가 쓰던 목욕 제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그걸 깜빡했는가 보다고 치워달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실 보니까 변기 뚜껑이었는데 오물하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너무 많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통 입소자 100명 안팎을 돌보는데 의사와 간호사 9명, 직원 20여 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요청으로 최근 갑작스레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말 전에 다 에어컨 청소 다 됐고요. 그리고 방이 지저분하다, 먼지 있었다 그런 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른 데는 주로 이제 호텔, 연수원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가 격리되는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80여 곳. 갈수록 병상은 빠르게 차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치료센터 등이 확충되고 시설의 미비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감염 등의 위험성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 관리가 부실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최근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리 인력 정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치료를 점점 확대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도 평택과 인천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종 권고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곳은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이달 2일에서 3일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104명이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도 2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며 방역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전에 바이알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저희가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의료계 또는 또 지자체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최근에만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접종 권고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140여 명에게 접종했고 울산 동천 동강병원도 나흘간 9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오접종 사례만 890여 건에 달합니다.
2주 후가 지났을 때 저는 항체 검사를 이분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체가 충분히 생겼다면 1차 접종으로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정부가 그 안정성 검사를 검토를 하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는 복통과 몸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속되는 오접종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아직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에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1곳에 32.2%만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은 기업이 절반이 넘는 54.5%였고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13.3%나 됐습니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53.8%,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기업은 35.9%, 작년보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응답 기업의 32.4%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를 꼽았습니다. 14.7%는 고용 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 조정 어려움을 들었고 11.8%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의 38.1%는 경기 상황이 좋거나 좋아질 전망이라고 답했고 33.4%는 미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응답도 9.5%에 달했습니다. 채용 방식을 볼 때 올해 대졸 신규 채용에서 수시 채용만 진행한다는 기업이 24.0%,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을 병행하는 기업은 39.6%, 공개 채용만 진행하는 기업은 36.4%에 달했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제고, 그리고 신산업 분야 지원 확충 등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도 고용 확대를 주저하고 있어 청년층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 명을 넘어선 영국이 추가 봉쇄를 피하는 방안으로 백신 여권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딤 자하위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5일 잉글랜드는 이달 말부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하위 차관은 겨울에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으려면 백신 여권이 가장 좋은 방안이며 추가 봉쇄를 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BBC와 스카이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말이면 18세 이상 성인은 대부분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여권 적용 대상은 미정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겨울철 대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4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2% 증가한 10만 2,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53% 늘어난 1,54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지표 모두 지난 겨울 대확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자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500명을 넘겼으며 이는 한 달 전인 8월 초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입원 환자는 7월에 비해 거의 3배로 늘었으며 8월에 비해서는
2배로 늘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900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증가율은 7%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다소 둔화한 가운데 확진자 수치를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의료 체계는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오는 20일부터 접종 완료 8달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대대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부스터샷을 위한 백신 수급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부스터샷을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준비하려 했지만 데이터 준비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화이자만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석유 생산 시설이 자리한 미국 멕시코만 해안을 강타한 가운데 해안을 따라 19km가량 이어진 유막이 발견돼 미 당국이 기름 유출 원인을 찾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허브인 루이지애나주 포천항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해안에서 갈색빛이 도는 검은 유막이 펼쳐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기름띠는 현재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19km 이상 이어져 있습니다. 존 에드워즈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멕시코만 석유가스 회사인 탈로스 에너지가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영리 석유 유출 대응 협동조합인 클린걸프 연합과 협력하고 민간 잠수팀을 투입해서 기름 유출 지점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과 민간인 대피 작전을 완료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억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외교위 간사인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현지 시간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아프간 북부의 마자르 이샤리프 공항에 미국인과 아프간 통역사들이 탑승해 있는 비행기 6대가 억류돼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미 국무부가 이들 항공기의 이륙을 승인했지만 탈레반이 활주로를 정리하지 않아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탈레반이 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며칠째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5일 각국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격동의 순간 아프간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고 있다면서 그들 중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많은 나라가 새로운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보호하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아프간 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구호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일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스가 총리의 퇴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총리로는 고노 행정개혁 담당상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또 기시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순이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교도통신이 4일과 5일 실시한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사의 표명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퇴에 반대한다는 유권자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총리 취임 후 1년간 보여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5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평가는 40%에 그쳤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32%가 행정개혁 담당상이며 코로나 백신 담당인 고노 다로를 선택했습니다. 2위는 27%가 응답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늘 강세를 보이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점입니다. 3위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으로 19%입니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냈고 1년 전 선거에서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총무상을 지냈던 노다 세이코와 타카이치 사나에가 4%대로 4위와 5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하는 타카이치는 아베 전 총리가 후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취임 1년 만에 물러나는 스가 총리의 뒤를 누가 잇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늘면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안구 건조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에 찾는 환자가 매년 2% 정도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안구 건조증의 원인, 또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